요양보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양보살 국가고시 제38회 올해 2월 19일 시행된 기출문제 핵심 분석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실기 45문제가 되겠습니다. 36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제공할 때 사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들리지 않으려면 바른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오게 해서 살에 들릴 위험이 높습니다. 사례가 들리거나 호흡하기 어려운 경우는 식사를 중단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식사 중에 있을 때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줍니다. 시력이 저하된 경우는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두고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비된 쪽이 밑으로 가게 하면 음식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식사 시 생선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고 의치가 느슨한 상태로 식사를 할 경우는 식사 중에 빠져서 질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을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리고 물약을 따를 때는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약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의 약은 다시 약병에 넣을 경우는 습기에 의해서 변질의 우려가 있고 캡슐약을 그대로 복용합니다. 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39번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놓는다. 2. 뚜껑의 안쪽을 약병 오른쪽에 기대어 놓는다. 3. 뚜껑의 안쪽을 약병 왼쪽에 기대어 놓는다. 4. 뚜껑의 안쪽이 바닥을 향하게 놓는다. 5. 뚜껑을 옆으로 세워 놓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병의 뚜껑을 열 때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뚜껑의 안쪽이 손에 닿거나 바닥에 닿으면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할 때 깃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그림 보시면서 1번 가, 2 나, 3 다, 4 라, 5 마. 깃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2번입니다. 기약을 투여할 때는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후상방으로.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하고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 후에 사용하고, 기약이 차가울 경우는 뇌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41번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3. 적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면 의존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변이를 느낄 때는 이동변기에 앉히고, 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제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은 대상자를 의존하게 만들 수가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2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요실금이 있는 경우는 방광의 기능이 저하되어 잔유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방광이 위치해 있는 아랫배를 눌러주는 것이 잔유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슬표 방향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는 것도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요실금 대상자한테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요로 감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제한하면 방광의 소변이 정체돼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한 대상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변기가 차가울 경우는 근육이 수축되어서 변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변기 놓을 자리에는 방수포를 깔아주고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고, 여성 대상자는 회음부 앞부분에 화장지를 대어주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납니다. 회음부와 둔부를 앞에서 뒤로 닦아주고 물기가 없게 마른 손으로 닦아주는데 이유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44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신속하게 갈아주는 것은 피부 손상이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저귀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기저귀를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45번 유치돈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유치도뇨를 보유한 대상자는 절대 안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행이 가능하고 방광세척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되겠고요.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해서 상행성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만약에 소변이 새어나오면 의료진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소변량을 증가시켜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46번 혈액응고장애 있는 대상자의 치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솔모가 단단한 치솔로 닦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치솔질하게 한다. 3. 치솔로 치아뿐만 아니라 혀에 깊숙한 때까지 닦게 한다. 5.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치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치솔질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치솔모는 부드러운 곳이 좋습니다. 치솔을 45도 각도로 그림과 같이 잇몸 방향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치솔을 혀 깊숙이 넣으면은 구토와 질식이 일어날 수가 있고 치솔질 후에 치실을 사용하고 혈액응고장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앉은 자세를 할 수 있다면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치솔질하고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하면 되겠습니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의료진한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침대 쪽에 머리가 침상 모서리에 오도록 하고 머리를 감긴 후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침구리가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 린스를 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 주면 되겠습니다. 48번 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시킨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각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고 비누를 사용해서 발을 씻겨주면 되겠습니다. 손발의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경우는 시술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49번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를 씻길 때는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마비된 쪽을 지지해주면 되겠고요. 대상자는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을 5분 정도로 하고, 목욕 후 귀 입구는 면봉으로 잘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50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 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히면 낙상의 위험이 있고 접착천으로 되어 있는 옷을 선택하고 속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상하이 분리되어 있는 옷을 선택하고 신축성이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51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척이라고도 합니다.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힘 자세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베개의 위치는 머리 쪽, 가슴 앞쪽,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52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답은 4번입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대상자를 앉히면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가 있습니다. 넙다리뼈를 대퇴골이라고도 합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앉히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에 서고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목 밑을 받쳐서 깊숙하게 넣어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고 다른 손은 가슴 위에 손을 지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넙다리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 가다라나 2. 가라나다 3. 나가다라 4. 다라나가 5. 다가라나. 정답은 3번입니다. 휠체어는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는 건강 쪽에 앞에 위치시키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은 허리를 잡아주고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제일 먼저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되겠죠. 두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면 되겠고, 대상자의 건강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54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다.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1. 가나다라 2. 가나라다 3. 가다나라 4. 가다라나 5. 가라다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보행 벨트는 허리 부분에 묶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벨트 끈, 패드, 손잡이, 바느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은지 확인하고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사용 시 계단을 내려갈 때나 버스에서 내릴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이동하면 되겠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의 옆쪽이나 뒤쪽에서 보조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지지해 주면 되고, 이 부분은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는 제일 먼저 이제 지팡이가 이동했죠. 두 번째는 오른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두 번째 내려오고, 세 번째는 건강 다리가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입니다. 보행보조차를 일명 실버카라고도 합니다. 다른 보행기에 비해서 빠르게 걸을 수 있고 잠금장치 손잡이가 있고 가장 불안전한 보행기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자한테 적합합니다. 잠시 휴식할 때 앉을 곳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57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씻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 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친구. 정답은 3번입니다. 결핵균은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결핵 대상자가 가래를 통해 균이 배출될 수가 있고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서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성 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귀걸이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8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진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리고 화재, 수해, 태풍, 지진, 정전 시의 대처 방법은 시험 출제가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9번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경우는 수해와 태풍 시에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정전이 된 경우는 누전 차단기를 확인하고 화재 시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이동합니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사 제공 시 음식의 간은 식혀서 맞추고 생선을 오래 구우면 수분 소실이 많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당뇨 대상자는 단순 당질은 혈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복합 당질을 선택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인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미역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1번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번입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되는 표시로 합성 섬유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복은 그늘에서 말려야 됩니다. 청바지는 색이 바래지 않게 뒤집어서 말리고 니트 종류는 채반 등에 펴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62번 대상자 외출할 때 동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 인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그럴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 동행 시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와 함께 걸을 때 보폭은 작게 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는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63번과 같은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침해 대상자의 대처 방법에 반복되는 질문의 행동에 있어서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으로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64번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 안에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되는데 큰 유리창은 투명하게 하면은 대상자가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방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정합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노력해야 됩니다.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행동을 나타낸 침해 대상자의 대처 방법은 반복되는 질문이나 행동에 있어서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66번 침해 대상자의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로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앞에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왔죠. 침해 대상자의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행동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67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작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의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졸고 있는 경우는 말을 걸어 작을 주고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7번 같은 문제는 오답을 선택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확인하고 문제에 가장 적합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공복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 경우 우유를 제공할 수 있고 4번과 5번은 대상자의 수면 환경을 돕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시험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이 반복되는 행동이라든지 질문에는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 출제 기량이 매우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대처 방법에 반복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요양보호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의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매 대상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70번 시설 치매 대상자의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러 갈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구성은 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71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의 문제행동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시험 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석양증후군은 치매 대상자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방법은 인형, 애완동물,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72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참여활동, 사교오락활동, 운동활동, 소일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해야 되고 그림 그리기는 자기개발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되면 당황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번 치매 대상자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 있어서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이 나타날 때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노력해야 됩니다.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 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번이죠.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을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말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이죠. 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를 주어로 하고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은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으로 대상자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회상 과정을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77번 대상자 격려를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 준다. 4. 격려는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격려는 내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 시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어 뇌 손상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하고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말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격년이 처음 발생했거나 5분 이상 격년이 지속될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78번 산책하던 대상자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이 압박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골전 시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압박붕대를 꽉 조여주면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으로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손상 부위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반지와 시계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은 부종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 골절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크 스푼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79번 대상자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정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 약물 중독 시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없을 경우는 구토시켜서는 안됩니다. 남은 약은 병원에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의사가 대상자를 처치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는 병원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는 대상자에 마실 것을 주면 안됩니다. 80번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배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박하는 부위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로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수직이 되게 하고 등 밑에는 단단하고 평평한 것을 고인 후에 압박하면 되겠습니다. 최소 5cm 이상 압박하고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됩니다. 심출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제38회 요양보사 국가고시 오전 필기 45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요양 이박사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